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기술사를 강의하고 있는 홍성욱입니다. EBS 명강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히 생각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컴퓨터가 이제 연구실에 도입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글을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썼는데 제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 글 쓰는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습이나 훈련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을 그렇게 잘 쓰지 않았어요. 잘 쓰지 않아서 항상 그 글을 쓰는 게 어렵고, 글을 써서 보고서를 내거나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런 부분이 못 썼다, 이런 그 논평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저한테 안겨다 줬어요. 근데 글을 손으로 쓰니까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은 글 전체를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되니까 그 일이 노동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때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글을 쓰고 고치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다시 처음부터 글을 다 쓸 필요가 없던 거죠. 컴퓨터 파일 위에서, 스크린 위에서 그 스크린에 띄워진 걸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내가 지적받은 부분을 고치고,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해서 읽어보고, 또 고치면 되고. 근데 딱 그때 느낌이 나를 이렇게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어떤 족쇄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족쇄가 있었는데, 그 족쇄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 컴퓨터라는 기술이 이게 나한테 새로운 힘을 줬구나 라는 것을 당시에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로 글을 쓰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글을 고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초고를 쓸 때 굉장히 정성껏 초고를 썼어요.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안 고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다 하고, 모든 글의 구조와 주장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고 한자 한자를 굉장히 정성 들여갖고 쓰곤 했는데, 컴퓨터로 글을 딱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초고 자체를 너무 쉽게 쓰니까 생각하는 어떤 깊이 같은 게 자꾸 얕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다면은 잃어버리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게 됐던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던 거죠. 기술이 나한테 이런 힘을 줬는데 또 내가 원래 잘 하던 거 중에 뺏어가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은 저도 지금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쓸 거예요. 파워포인트. 이게 파워포인트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쉬워지고 어떻게 보면 재밌어졌죠. 그런데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보는 거에 더 신경을 쓰면서 덜 들어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내용이 없지만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좋은 내용을 프레젠트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좋은 것 같은 막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에서는 사내에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없앴어요. 여기 나타나는 화려한 이미지들, 동영상들 이런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정말 이 컨텐츠가 얼마나 좋은 독창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컨텐츠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걸 없앴던 그런 그 결정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무슨 기술인지 아시죠? 아이팟. 예, 어떻게 보면 애플이 지금의 애플로 이렇게 쫙 비상하던 첫 번째 이제 기술 이제 아이팟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패드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 애플은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약간 매니아 계층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IT 업계 세계 최고의 그런 회사로 등극을 했죠. 예, 그 어떤 계기가 됐던 기술이 아이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구형 아이팟이 있어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amazing little device holds 1,000 songs, and it goes right in my pocket. This is huge. How many times have you gone on the road with a CD player and said, oh God, I didn't bring the CD I wanted to listen to. Space jukebox player. And that's where we want to be. That is where we want to be. 예, 아이팟을 처음에 개발할 때 애플의 이사진들이 반대가 심했어요. 애플의 이사진들은 사람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공짜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유료로 돈을 내고 무엇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미 공짜로 mp3 파일을 얻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 주고 사지 않을 것이다. 이 제품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잡스가 봤던 거는 사실은 그 소비자만이 아니었어요. 소비자만이 아니라 음악은 생산자들이 있어요. 가수들이 있고 음반 회사들이 있고 제작자가 있고 그걸 또 조언해주는 여러 가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mp3 파일이 인터넷에서 공짜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불행해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 그 음악이 인터넷에서 풀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무료로 듣는. 그러니까 무료로 듣는 사람은 소비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잡스는 이런 방식으로는 음악을 듣는, 음악을 즐기는 이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유일한 길은 이들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음악 하나에 뭐 1불 정도의 그런 돈은 어렵지 않게 지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 아이팟은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있어요. 음악을 공짜로 듣다가 돈을 내고 듣게 한 거죠. 대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잃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줘야 돼요.
예, 그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팟이 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건전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든 그런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어떤 것을 잃게 하려면 많은 것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다른 속성은 인간은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부터 인간이 굉장히 바랬던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어요. 예, 실제로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자. 그래서 새의 날개와 같은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시도도 해봤고, 여러 글라이더 같은 기술을 만들어서 날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뭐 계속 실패를 하다가 20세기 들어서 결국 이제 비행기 날개에 엔진을 달아서 나는 데 성공을 했죠. 우리는 지금은 인간이 나는 것에 대해서 별반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나는 건가? 예, 여러분들 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날 수는 없고. 사람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가 나는 건가? 그냥 비행기가 나는 것 같죠? 사람이 없는 비행기가 날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는 걸까? 예, 나는 존재는 인간과 비행기의 결합체예요. 예, 사람과 비행기가 결합함으로써 나는 거예요. 예, 사람은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미국에서 항상 논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총이 사람을 죽이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라는 거예요. 예,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총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총기를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왜 애꿎은 총에 대해서 총을 규제하자고 그러냐라고 반론을 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총은 단순한 수단이고 사람이 문제냐, 사람이 손에 총을 쥘으로써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있어요. 예, 손에 총을 쥔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다른 존재예요. 인간은 기술과 함께 함으로써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기술의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기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은 항상 예기치 않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과거의 신호등은 전기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LED 신호등이 나왔습니다. LED는 뭐 전기가 한 20%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이 LED가 실용화되면서 신호등을 다 LED 신호등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예상치 않던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겨울에 신호등이 얼어붙은 거예요. LED 신호등이.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신호등은 왜 안 얼어붙었냐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신호등은 열이 났던 거예요. 거기서 열이 났는데 LED는 열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호등은 무슨 이렇게 얼음 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뜨거웠기 때문에 겨울에 얼지 않았던 거죠. LED를 바꾸면서 전력을 많이
우리가 아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 겨울이 추운 도시들은 이 LED 신호등이 얼지 않게 하는 보조 장치를 신호등에 달아야만 됐어요. 셔틀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교통 체증은 물론 사망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죠. 인간이 기술에 대해서 이런 간단한 기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최초로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써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특히 이제 여기서 헬멧을 안 쓰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는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지책으로 헬멧을 쓰게 했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결과를 딱 조사해 보니까 사망률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 정책을 펴기 너무 잘했다. 정책을 그 입안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 그러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엉뚱한 이유 때문에 사망률이 준 거예요. 그래서 짐작할 수 있겠어요?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덜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헬멧을 쓰는 게 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헬멧을 쓰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자전거를 타면 땀이 나는데 덥고 답답하고 보기에도 멋있지 않고 그래서 덜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떨어졌어요. 어쨌건 사망률은 떨어졌는데 헬멧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덜 타기 시작을 해서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결과들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보는 공원에 있는 벤치, 공중 화장실, 그 다음에 어떤 고속도로 같은 이런 기술이에요. 이 각각의 기술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알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첫 번째 이 공원의 벤치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벤치인데. 눕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렇죠. 사람이 앉을 수는 있는데 이 벤치에 누울 수는 없잖아요. 동그라니까 벤치가. 저녁이 되면 노숙자들이 와서 이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러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숙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긴 벤치예요. 사실 금속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동그랗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람이 그 위에서 잘 수가 없는 그런 거고. 두 번째 혹시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공중 화장실인데 불빛이 좀 이상하죠. 색깔이 파란색, 푸른 빛이 나는 그런 화장실. 이건 미국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의 경우인데 이 디자이너는 그 푸른 불빛 하에서는 사람이 정맥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마약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기술이에요. 세 번째는 정말 힘들어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하이웨이인데 이 하이웨이를 쭉 타고 가면은 그 존스 비치라는 그 해변가가 나오는 그런 하이웨이예요. 그 로버트 모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만든 그 하이웨이고 그 사람은 거의 뉴욕을 이렇게 지금의 뉴욕의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설계하면서
이 뉴욕이 굉장히 그 다양한 인종의 어떤 그 집합체 같은 샐러드 같은 막 이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존스비치와는 백인들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존스비치로 가는 길에 위에 있는 이 가교를 낮게 설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를 버스가 다니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예, 자가용은 쉽게 다닐 수 있는데 버스는 다니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주로 버스는 흑인들이나 다른 유색 인종들이 그걸 타고 다녔던 그런 교통수단이었죠. 예, 그러니까 가기가 힘든 거예요.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든, 얼핏 보면 잘 모르지만은 기술 자체에 그런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왜 기술을 알아야 되는가, 왜 기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강의에서 봤듯이 기술은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한테 주는 게 있으면 우리로부터 뺏어가는 것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린 그걸 잘 모릅니다. 예, 우리한테 주는 것은 잘 아는데 뺏어가는 것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핸드폰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실제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1000개씩 우리는 저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외우는 번호는 한 개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전에는 전화번호 100개 이런 건 쉽게 외우고 다녔죠. 친구들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죠. 그냥 그런 걸 우리한테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죠,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인간과 기술은 결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요. 저는 우리가 인간과 사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기술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공자가 살았던 시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았던 시기에는 이런 복잡한 기술들이 없었어요. 아주 간단한 도구들만 있었죠. 네. 그래서 그들의 철학에는 기술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간단한 그런 세상이었죠. 네. 지금은 기술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매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을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I'm going back to the start.